이 두 노트북은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두 노트북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고성능 CPU와 저전력 CPU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반가워요, 다성이 아빠예요. 이 두 노트북은 뭐가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이 그냥 사용 목적이 다른 노트북이에요. 고성능 CPU가 들어간 노트북은 CPU 뒤에 H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성능이 데스크탑급으로 굉장히 좋고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에 더욱 유리합니다. 하지만 발열과 팬 소음이 큰 편이고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해요. 저전력 CPU가 들어간 노트북은 CPU 뒤에 U가 달려 있습니다. 성능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지만 정숙하고 슬림하게 경량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가 오래갑니다. 노트북 종류를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 노트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저전력 CPU에 그래픽카드가 달린 이 중간의 포지션에 있는 노트북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노트북들은 저전력 쪽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노트북 구매자들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휴대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저전력 CPU를 사용하면 되고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면 고성능 CPU를 사용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결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노트북을 사려는 분들이 가볍고 휴대성 좋고 배터리 오래가는 고성능 노트북을 원하는 거죠. 그런 건 맥북 프로밖에 없어요. 윈도우 노트북은 그렇게 못 나와요. 사양이 높으면 발열이 발생되고 발열을 효과적으로 쿨링하려면 어느 정도의 부피가 필요하고 공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사양 CPU를 구매했으면 휴대가 가능하긴 하지만 좀 힘들다. 배터리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벽돌 무게의 충전기도 같이 들고 다녀야 한다. 작업 시 팬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사용은 힘들다. 충전기 연결할 곳만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PC방. 그리고 작업 퍼포먼스 역시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전력 CPU를 구매했으면 슬림하고 가벼워서 휴대가 편하다. 배터리가 오래가서 충전기 없이도 휴대 가능하다. 팬 소리가 작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성능은 낮기 때문에 고사양 작업은 힘들다. 게임은 낮은 사양을 하거나 옵션 타협이 많이 필요하다. 영상 작업은 컷 편집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닌 이걸 보고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 역시 당연히 선택을 했죠. 물론 전 영상 편집에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하지만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는 저전력 CPU로 영상 편집합니다. 성능보다는 휴대성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어려운 편집은 딱히 없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라 컷 편집 위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좀 긴 영상을 만들거나 효과가 많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 때는 무조건 데스크탑이나 고성능 CPU가 달린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요즘 영상 편집 노트북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취미로 가볍게 하시려면 저전력 CPU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가 리뷰했던 그램 시리즈나 저렴한 제품으로는 아이디어 패드 S340 같이 라이젠 5 3500U가 들어간 노트북도 좋고, 그 외에 요즘 나오는 저전력 CPU들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아서 컷 편집 정도는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영상을 만들거나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거나 효과를 화려하게 넣거나 색 보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사용해야 되고 최소 고사양 CPU가 들어간 이런 노트북을 써야 돼요. 저전력 CPU는 미리 보기도 안 되고 끊기고 답답해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결국엔 슬림하고 휴대하기 좋은 노트북이 끌려서 그런지 저전력 CPU 노트북을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다성아빠가 잘 안된다고 하더니 잘만 되네 이러다가 편집 실력이 좋아지면서 아이고 못쓰겠다 하는 거죠. 너무 반복되는 레파토리예요. 둘 다 전원을 연결해서 최대 전력으로
1080p 화질의 10분짜리 영상을 30프레임으로 인코딩하고 있습니다. 인코딩 속도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인코딩 속도로 이 두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 차이를 대략 알 수 있어요. 고사양 CPU가 들어간 노트북은 삼성 오디세이이고 i7에 9750H, GTX 1650까지 달려있습니다. 저전력 CPU가 들어간 노트북은 제가 리뷰로 극찬했던 싱크패드 25955이고 저전력 CPU 중에서 그래픽 작업 능력이 가장 좋은 라이젠 7 3700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는 저전력 CPU 모델로 비교하면 더욱 좋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으로만 테스트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i7 9750H는 10분 53초. 참고로 제가 프리미어 프로 9형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CC를 사용해서 엔비디아 쿠다 그래픽 가속을 사용하면 당연히 이보다 훨씬 빠르게 인코딩 됩니다. 라이젠 7은 15분 53초. 거의 정확하게 벤치마크 차이만큼 인코딩 속도가 차이가 나네요. 오늘 리뷰에서는 간단히 인코딩 속도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인코딩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상 만드는 과정에서의 차이입니다. i7 9750H 모델로 영상 작업하면 스트레스 전혀 없이 4K까지도 작업 가능합니다. 반면 라이젠 7으로 10분짜리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면 스트레스 꽤 많이 받습니다. 영상 효과를 넣을수록 더 스트레스 받아요. 결론은 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하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저전력 CPU 노트북 구매하셔도 되고 휴대하면서 좀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시면 저전력 CPU에 외장 그래픽 달린 노트북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된다면 고성능 CPU가 달린 노트북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삼성 고성능 노트북 오디세이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삼성, LG 노트북들이 모두 그렇듯 가성비는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리뷰는 다른 리뷰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전반적인 노트북 사용에 대한 리뷰와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 시 어떤지에 대한 리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